오기와 강아지 백호. 어느 산골에 오기라는 소녀가 진돗개 백호와 살고 있었다. 오기가 홍역으로 생사를 오고 갈 때였다.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나 병 다 나으면 강아지 키우게 해주세요. 오기의 어머니는 오기야, 10마리라도 키우게 해줄 테니 빨리 나 강아지랑 뛰어놀자 하며 오기 몰래 울었다. 그때가 오기 나이 4살이었다.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된 강아지가 흰 진돗개 백호다. 몸이 하얗고 호랑이처럼 힘세게 자라라고 해서 오기가 지어준 이름이다. 오기가 홍역을 앓고 난 후 오기 아버지는 장터에서 태어난 지 열흘 된 백호를 사왔다. 오기는 백호와 한 방에서 줄곧 함께 지냈다. 오기의 유일한 친구 백호는 영리했다. 동물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데 백호는 사람 말을 거의 알아들었다. 어느덧 오기는 8살이 되었고 백호는 5살이 된 다 큰 개가 되었다. 백호는 오기가 서당에 가고 나면 오기가 올 때까지 마당에서 오기가 오기를 기다렸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서당으로 달려가 오기의 동태를 살피기까지 했다. 어느 날이었다. 집에서 기르는 수탉이 오기네 어머니 허벅지를 매번 쪼았다. 아유 아파라. 아유 왜 이렇게 쪼아대니? 아유 저리가. 아유 아파라. 그때마다 백호는 마당에 앉아 그 장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오기의 어머니는 수탉이 쪼는 바람에 늘 힘들어했다. 여보, 수탉이 요즘 들어 자꾸 쪼아대서 달걀 꺼내는 것이 무섭네요. 한 마리라 잡을 수도 없고 어쩌죠? 그러게나 말이야. 그러다 눈이라도 쪼이면 아유, 이러다 큰일 나겠어. 내가 내일 수탉을 잡아야겠어. 다음 날이었다. 오기 아버지는 수탉을 잡으러 닭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탉이 보이질 않았다. 마당에 수탉 깃털이 몇 개 돌아다닐 뿐이었다. 거참 희한하네. 수탉이 어딜 간 게야? 그때 오기가 아버지, 혹시 백호가 잡은 거 아닐까요? 오기 아버지는 그럴 리는 없다. 백호가 우리 집 닭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데 수탉만 없어진 게 참으로 이상하네.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백호는 먼 산을 바라보며 오기의 눈을 피했다. 오기는 백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백호, 너 수탉 잡았지? 잡은 수탉 어디다 놨어? 그러자 백호는 오기의 눈을 피하며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백호, 어딜 보는 거야? 내일까지 수탉 가지고 와. 알았어? 다음 날이었다. 오기는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는 수탉을 발견했다. 오기와 백호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백호는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오기는 백호가 오기의 어머니를 위해 수탉을 잡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루는 엿장수가 고을에 와서 엿을 팔았다. 엿장수 앞에 앉아서 백호와 침을 흘리고 있는 오기를 발견한 오기 아버지는 달걀 꾸러미를 가지고 와 달걀과 엿을 바꾸었다. 오기는 엿가락을 들고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도착했다. 오기는 엿을 빨며 마당에 앉았다. 백호도 꼬리를 치며 오기의 엿 빠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오기는 엿을 한 입 빨고 백호 입에 가져갔다. 백호 한 번 핥아먹고 오기 한 번 빨아먹고 백호야, 엿 맛있지?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하며 오기와 백호는 한나절 내내 엿을 빨아먹었다. 어느 날 오기는
주먹밥을 싸가지고 백호와 고을 뒷산으로 소풍을 갔다. 한참을 오르니 고사리밭이 나왔다. 오기는 벌러덩 누워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백호야, 너도 좀 누워. 구름을 타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백호는 오기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오기 손을 간지럽혔다. 오기는 간지러워. 그러고 보니 백호 내 품에 있으니 구름을 탄 기분이다. 하며 백호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한잠 자고 일어난 오기는 눈을 뜨자 깜짝 놀랐다. 백호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왔다. 백호야, 나 먹으라고 잡아온 거야? 그러자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대꾸했다. 고마워. 우리 이거 구워 먹자. 내가 불을 지필게. 하며 부싯돌을 비벼 나뭇가지를 주워와 불을 지폈다. 백호도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물어왔다. 오기는 지핀 불 위에 토끼를 올렸다. 오기와 백호는 침을 흘리며 고기가 익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가을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자 불씨가 옆 소나무 덤불에 옮겨 붙었다. 이러다 산불이 날 태세였다. 오기는 옷을 벗어 불을 껐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침 옆에는 개울이 있었다. 개울물에 옷을 적셔 불을 껐다. 하지만 개울로 가는 사이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백호야, 어떡하지? 이러다 산불이 나겠어. 어떡해.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오기를 백호는 끙끙 소리를 내며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개울가로 가더니 물에 풍덩 빠졌다. 백호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물놀이를 하겠다는 거니? 그러자 백호는 재빠르게 달려와 불에 몸을 이리저리 굴렸다. 백호야, 위험해. 그러다 몸이 다 타겠어. 백호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했다. 어느새 불은 꺼졌고 백호의 몸은 까맣게 그을렸다. 오기의 몸과 얼굴도 까맣게 그을렸다. 오기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백호를 안고는 백호야, 고마워. 다친 데는 없어? 하며 백호의 이곳저곳을 살폈다. 백호는 몸 이곳저곳 화상을 입었다. 오기는 백호를 안고 엉엉 울었다. 저녁 노을에 오기와 백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오기와 백호는 지쳐 쓰러질 기운으로 집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그 후 오기는 백호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백호는 예전보다 밥도 적게 먹고 기운도 약해져 잠을 종일 잤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오기는 추운 겨울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웠다. 오기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마당으로 오줌을 냅다 갈겼다. 그러자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마당으로 뛰어가더니 오기의 오줌이 고인 곳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웠다. 아침이면 오기와 백호의 오줌이 강처럼 얼었다. 아유, 여보, 마당에 또 물이 고였어요. 넘어지면 큰일 나겠어요. 조심히 다녀요. 오기야, 너도 조심히 다녀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셔요. 하며 백호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기와 백호는 부모님이 일을 하는 사이를 틈타 그 오줌강에서 엎어지고 넘어지며 썰매를 탔다. 오기의 웃음소리와 백호의 짖는 소리가 하늘로 하늘로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오기는 하얗게 내린 눈 위를 백호와 종일 뛰어다녔다. 솔방울을 주워와 눈이 쌓인 마당에서 백호와 던지기 놀이를 했다. 백호, 물어와. 그러자 백호는 공중공중 뛰며 눈을 주둥이로 헤치며 솔방울을 물고는 오기에게로 가져왔다. 백호가 이렇게 기운을 차리기는 화상을 입고 난 후 처음이었다.
백호야, 이제 기운이 나는구나. 히히, 그래, 이렇게 놀면 예전처럼 기운이 날 거야. 오기와 백호는 그렇게 종일 눈 속에서 뒹굴며 뛰어놀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기 어머니는 아유, 저렇게 좋아 지내는데 백호가 떠나면 어떡하나? 요즘 들어 백호가 시름시름 앓아서 걱정인데 오늘은 백호가 저렇게 기운차게 놀고 있으니 희한한 일이네. 하며 오기와 백호를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오기는 백호를 꼭 안고는 잠이 들었다. 평온하게 자고 있는 오기를 백호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런 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이었다. 오기는 눈을 뜨자마자 백호를 찾았다. 백호야, 백호야, 이리 와, 백호야. 하며 오기는 백호를 불렀다. 하지만 백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아빠, 백호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호랑이가 백호를 잡아간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백호는 항상 내 곁에서 떠난 적이 없어. 백호야, 도대체 어딜 간 거야? 하며 울었다. 이를 지켜보던 오기 부모님은 백호에게 무슨 변이 생긴 거라 생각했다. 오기와 부모님은 종일 백호를 찾아다녔지만 백호는 보이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백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밤새 눈이 내려 백호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오기는 호롱불 밑에서 백호를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 다음 날이었다. 오기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님 몰래 백호를 찾아 나섰다. 평소 백호와 놀던 장소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백호는 보이지 않았다. 순간 오기는 백호와 불을 끄던 장소가 생각났다. 오기는 쉬지 않고 달렸다. 장소에 도착한 오기는 숨을 헐떡이며 백호를 불렀다. 백호야, 백호야, 여기 있니? 어서 나와봐. 토끼 잡고 있는 거니? 백호야. 오기는 백호를 얼마나 불러댔는지 목이 쉬었다. 그리고 목도 탔다. 목을 축이고자 개울로 향했다.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손을 담그려 하자 오기는 깜짝 놀랐다. 개울가 옆에 백호가 쓰러져 있는 것이다. 백호야, 백호야, 일어나봐. 왜 여기 있는 거야? 백호야. 하며 백호를 흔들었다. 하지만 백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백호가 떠난 그날 밤, 백호는 눈이 오는 산속을 힘없이 걸었다. 그러다 오기와 함께 했던 장소에 잠시 앉았다. 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았다. 순간 오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백호는 그렇게 오기를 생각하며 숨을 멈췄던 것이다. 며칠 후 오기는 집 앞마당에 묻은 백호의 무덤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뒹굴고 있는 하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백호가 죽은 후 오기 아버지가 시장에서 새로 사온 흰둥이라는 강아지였다. 오기는 흰둥이를 보며 백호를 떠올렸다. 백호야, 내가 슬퍼할까봐 너는 죽음을 앞두고 나를 떠난 거였어. 죽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눈 오는 날 마지막으로 나와 놀아준 거였어. 나를 위해서 말이야. 오기의 눈에서 연실 눈물이 흘러내렸다.